파이어족 실험 실패라는 말은 사실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충분했고 계획도 있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삶을 지탱하는 핵심을 놓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파이어족이 흔히 놓치는 치명적인 한 가지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이어를 선언한 40대 남성 어 씨는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주식과 배당금, 임대료를 합쳐 월 3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그 정도면 전략형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퇴사 마지막 날 동료들에게 이제 진짜 내 삶을 찾겠다고 말하며 당당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 2달은 신혼여행 같은 설렘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삶의 감정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은 흘러들어오고 시간은 넘쳐났지만 매일의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수입은 있는데 이유가 없다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붕괴는 생활 패턴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운동은 미루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무기력과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가진 자산은 그대로였지만 삶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생활 구조 붕괴라고 부릅니다. 은퇴자들, 특히 조기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간과했습니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자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이후 어 씨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하루 종일 초조해졌고 지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던 변동성이 은퇴 후에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심리적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적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 단절이었습니다. 퇴사 후 연락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었고 점심을 함께할 동료도 사라졌습니다. 일터가 단순한 일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끊기자 생각을 붙잡아줄 사람도 없어 걱정과 불안이 더 빠르게 증폭됐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은 준비했지만 역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지탱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팀장, 전문가, 동료라는 역할이 사라지면 빈 공간을 메울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실제 은퇴자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점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재정적 준비가 충분했던 파이어족들도 심리적 기반이 약해지면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바로 새로운 하루의 구조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퇴사만 하면 자유가 올 거라 믿었지만 자유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더 강한 구조와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 이후 반드시 3가지를 먼저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매일 반복될 규칙적 루틴을 만들 것.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확장할 플랫폼을 확보할 것. 셋째, 내가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역할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 이 3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파이어족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갖춰진 은퇴자는 적은 자산으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합니다. 돈의 크기가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구조가 삶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어 씨는 1년의 혼란 끝에 다시 작은 일거리를 찾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의 자유를 얻었지만 삶의 자유는 잃고 있었다고.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파이어족의 실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역할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역할 있는 자유는 진짜 삶이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어족 실험이 실패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장면이 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고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자신을 흔드는 낯선 공백으로 변한다. 누군가에게는 해방처럼 느껴졌던 그 공백이
또 다른 이에게는 방향을 잃은 삶의 시작이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돈만 준비하면 새로운 인생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은퇴 초기의 해방감과 해소감은 짧고 곧바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파이어족은 대부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며 관계가 느슨해지고 결국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악순환 속으로 들어간다. 한 은퇴자의 사례를 보자. 40대 후반에 6억 원의 자산과 월 280만 원의 배당 소득을 확보하고 조기 은퇴를 선택한 그는 은퇴 첫 주에 스스로가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회사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출퇴근의 피로도 더 이상 없었으며 무엇보다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해방감이 강렬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누구와 협업할 일도 없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정이 사라지자 그의 하루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다. 그는 처음엔 여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와 역할이 사라진 상태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능적 공백이라고 부른다. 역할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방향을 잃고 피로와 무기력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가 가장 먼저 흔들린 건 기분이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되며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전에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를 잃고 있었다. 많은 파이어족이 이 지점을 간과한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상적인 구조와 역할이다. 재정적으로 안정됐는데 왜 불안이 더 커졌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구조가 없는 삶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큰 위험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하루만 흔들려도 그는 강한 압박을 느꼈다. 이전에는 퇴근 후 다시 안정감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통제할 수 없는 변동성에 노출된 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는 이를 인지적 부하 증가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구조적 안정성과 비례한다. 구조가 무너지면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는 극적으로 높아진다. 결국 작은 위험도 위협으로 느껴지고 이는 곧 불안, 초조 후 해로 이어진다. 재정적 리스크보다 더 큰 문제는 정체성의 붕괴였다. 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았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역할들이 모두 사라졌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존재다.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모두 내 정체성의 기둥이 된다. 그러한 기둥이 사라진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물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없으니 답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혼란에 빠졌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역시 치명적이었다. 회사는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플랫폼이다. 매일 얼굴을 보며 협업하던 동료들이 사라지자 그는 자연스럽게 고립됐다. 은퇴 초기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고립은 상실감으로 변했다. 점심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자 식사 시간은 혼자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도 없어 생각을 조절할 기회가 줄었다. 생각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감정은 혼자 자라기 시작하고 감정이 자라면 불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관계 비용을 과소평가하다가 심각한 정서적 침체를 경험한다. 시간과 돈이 있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큰 상실로 다가온다. 신체적 변화도 문제였다. 생활 구조가 무너지자 그의 하루에서 운동이 사라졌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다. 이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증가했고 피로가 더 빨리 찾아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체 변화가 심리 상태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무기력은 활동 감소를 부르고 활동 감소는 다시 무기력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의학 연구에서도 은퇴 직후의 생활 패턴 변화가 뇌 기능 저하와 감정 조절 약화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는 몸이 느려지자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고 이는 안정적이던 재정 상태조차 위협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1년이 지나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분명 돈을 준비했다.
절약형 생활을 유지하면 자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불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돈이 늘어나는 것과 삶이 채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은퇴자 조사에서도 반복되는 결론이 있다.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은퇴자보다 삶의 구조가 없어서 무너지는 은퇴자가 훨씬 많다. 특히 파이어족은 재정적 준비에 집중하느라 심리적 사회적 기반을 설계하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역할의 재구성이다. 사람은 역할 없는 삶을 견디기 어렵다.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졌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역할을 세워야 한다. 봉사자, 창작자, 학습자, 작은 일거리의 수행자, 지역 모임의 구성원 등 어떤 형태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역할은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감정의 안정성을 만든다. 감정이 안정되면 재정의 변동성도 다르게 느껴진다. 구조가 존재할 때 비로소 자유는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지하는 힘이 된다. 어시는 결국 작은 프로젝트성 일을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니었다. 하루를 붙잡아줄 역할이 필요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일을 다시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수입이 아니라 감정이었다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타인과 소통할 기회가 늘자 불안이 줄어들었으며 작은 성취라도 쌓이자 자존감이 회복됐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파이어족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이 칼럼의 마지막에서 독자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돈은 시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속성을 만드는 것은 역할과 구조다. 역할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역할 있는 자유는 진짜 삶이 된다. 파이어족 실험의 성패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축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하루가 비어 있다면 역할을 설계하고 구조를 만들고 관계를 다시 세워보자. 인생 후반전의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비로소 행복으로 작동한다.